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외벽과 천장이 수시로 부서지고 비만 오면 물바다로 변하는 아파트. 건축 연한을 넘겨 방치되고 있는 이른바 한계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경남에서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한계 아파트의 실상을 먼저 이대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35년 전인 지난 1982년 완공된 아산만 인근의 한 아파트 단지. 옛 마산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공공주택입니다.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 빨갛게 부식된 철근이 드러나거나 외벽이 쩍쩍 갈라지고 베란다 창틀과 출입문이 뒤틀린 곳도 쉽게 눈에 띕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아파트의 경우 천장 일부가 무너지면서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나무 기둥을 세워놓은 집들도 허다합니다. 내가 앉을까 싶어서 우선 영어만 우리 아들이 여기 공간으로 갔어요. 뭔 소리야 이래갖고 진짜로 가짜네 죽었대 진짜. 아파트 구석구석마다 생활 쓰레기들이 한가득 쌓여있고 유리창도 온통 깨져 폐가처럼 변했습니다. 빈집도 늘고 있습니다. 한 26가 이상 될 거예요. 비가 시작하니까 혼선이 나갔죠. 준공된 지 40년이 된 창원의 또 다른 아파트. 이 아파트는 비가 오면 지하 변전소가 성인 허리만큼 물이 차 정전되기 일쑤입니다. 집안 치마로 아파트 미기둥이 노출되고 옥상 바닥이 금이 가면서 지난 2008년 재난안전시설 D등급으로 지정됐습니다. 10년째 재건축 논의만 이어졌을 뿐 보강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뭐 세월이 가면서 집안이 뭐 공사 자체도 그렇고 물은 내려앉는 일이라 물은 질파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는 이른바 한계 아파트는 창원에서만 800여 가구. 하지만 주민들은 경제적인 문제 등의 이유로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노후 아파트가 앞으로 10년 안에 급증할 거라는 데 있는데요. 수익성 악화로 민간 주도의 재건축 시장도 사실상 어려운 지역이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송현준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기준 경남 전체 아파트 가운데 3.6%인 2만 2천여 가구가 건축 연한 3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전보다 2배가량 증가한 수치인데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8년 뒤인 2025년에는 전체 아파트 3분의 1 이상이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로 변합니다. 이런 아파트 상당수가 구도심에 있거나 높은 용적률 등 낮은 사업성으로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운 좋게 재건축 조합을 형성해서 자기들이 어떤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앞으로 향후 10년 안에 정말 이게 무슨 폭탄 터지듯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때문에 민간에 전적으로 맡겨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년 전후의 노후 아파트는 영국과 일본처럼 세금 감면이나 기금 조성을 통해 개보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너무 오래돼 개보수할 수 없거나 자금 여력이 없는 영세 가구의 경우 서울처럼 공공기관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아주 부담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주택은 공공이 개입을 해서 재보수 후에 그걸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노후 아파트를 내버려두면 도시가 슬럼화되면서 안전과 치안에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부터 더 늦기 전에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500만 원의 피해를 내고 2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방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라면 조리를 하다가 불씨가 벽 쪽으로 옮겨 붙었다는 집주인의 말에 따라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밀양경찰서는 새벽이나 밤 늦은 시간 잠기지 않은 상점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44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6시쯤 밀양의 한 식당에 열린 창문으로 들어가 현금 10만 원을 훔치는 등 문이 잠기지 않은 상점만 골라 12곳에서 250만 원어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골 간이역인 하동 북촌역 근처에 꽃 양귀비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17만 제곱미터의 들판이 붉은 양귀비 물결로 뒤덮여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안내합니다. 시골 간이역 근처 17만 제곱미터의 너른 들판이 형형색색 꽃 양귀비로 물들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에 흔들리는 꽃 양귀비의 붉은 물결이 장관을 이룹니다.
와보니까 정말 상상이라 너무 아름답고 공기도 좋고 참 좋네요. 잘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마을은 봄에는 꽃양귀비, 가을에는 코스모스로 해마다 2차례 꽃축제를 엽니다. 벼 대신 꽃을 심는 농민들은 경관보전 직불제로 소득을 보전받습니다. 꽃을 가꾸는 즐거움은 덤으로 얻는 수확입니다. 꽃 피우는 시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게 그리고 꽃양귀비가 재배하기도 아주 힘든 작목입니다. 재배를 하면서도 이 양귀비에 아주 매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 지역 경제에도 큰 보탬입니다. 올해부터는 옛 북천역에서 양보역까지 폐철도선 5.3km의 레일바이크 운영도 시작했습니다. 터널 나오고 나서 양귀비꽃도 볼 수 있고 또 내리막길이 있어서 처음에 좀 오르막길 힘들었는데 내리막길 때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내려오니까 정말 재밌었습니다. 하동 북천 꽃 양귀비 축제는 오는 21일까지 계속됩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영남권 소식입니다. 각 지역별로 특징이 있는 미세먼지의 저감 대책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동남권 대기 환경청을 건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개발 공사장이 많은 부산은 미세먼지는 날림먼지에서, 초미세먼지는 선박에서 많이 나옵니다. 석유화학공단과 조선소, 자동차 공장이 밀집된 울산은 공장 굴뚝이 미세먼지의 주범입니다. 같은 미세먼지라도 배출원과 배출량이 제각각이라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합니다. 미세먼지는 사업별 그리고 업종별로 종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도 행정구역을 아우르는 그런 광역 대기 관리 체제가 좀 필요하고요. 서울 경기 지역은 수도권 대기환경청이 설립돼 국비로 수도권 지역의 대기질을 연구하고 개선 방안을 찾습니다. 미세먼지 연구는 예산이 많이 들고 한두 곳의 지자체가 1, 2년의 연구로 개선 방안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물청소 차량의 확대라든지 공사장 관리 이런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실제적인 시민들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이나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5년 부산과 울산, 경남이 동남권 대기환경청 유치에 나섰지만 환경부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부산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도 미세먼지 줄이기에 적극 나서면서 다시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재난이 되어버린 미세먼지. 이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지역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 연일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구름만 다소 지나며 포근하겠는데요. 오후에 동부 지역에서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며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활동에 큰 불편함을 주는 정도는 아니지만 벼락과 돌풍이 동반될 수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대기질은 깨끗합니다. 하지만 강한 햇빛에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는 높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는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은 맑게 개어 있는데요.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다소 짙게 끼어 있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경남 동부 지역은 15도 안팎까지 올라 있고요. 낮에는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남해 16도, 그 밖에는 10도 안팎까지 올라 있고요. 낮에는 25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지만 해상에는 오늘과 내일 안개가 짙게 형성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 활동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은 무척 맑은 가운데 날씨는 점점 초여름에 가까워지겠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밀양시가 일제강점기 교통수단이었던 황포 돛담배를 남천강에 진수했습니다. 사천문화재단이 대한민국 연날리기 대회를 2년 연속 유치했습니다. 거창군이 특산물 포도를 가공한 진토 아이스와인 5톤을 홍콩에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창녕군이 귀농 귀촌인들의 삶을 진솔하게 담은 수기집
왜 창명인가를 출판했습니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가 어제 경상대학교 학생회관에 문을 열었습니다. 경상대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오는 2022년까지 모두 30억 원을 들여 취업 컨설턴트 5명을 채용하고 경남 서부 지역의 청년 고용 서비스의 허브 역할을 합니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지역사회와 연계해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경남 지역에는 경상대와 인제대, 창원문성대학 등이 선정됐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설립한 경남미래교육재단이 초등학교 6학년 저소득층 학생 200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경남미래교육재단은 지난 3월 익명의 기부자가 재단에 1억 원을 기부한 데 따라 가정 환경이 어려운 초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인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중 심사를 거쳐 수혜자를 선정합니다. 창원시가 늦어도 내년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창원관광공사 설립을 추진합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어제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인력 규모는 모두 115명으로 81명은 창원시설공단 등 기존 인력을 승계하고 나머지는 관광 전문가 위주로 신규 채용할 예정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1,500억 원 규모의 일반 비축 토지를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LH의 토지 비축 사업은 토지 시장 안정과 수급 조절을 위해 정해진 예산 안에서 일정 규모의 토지를 미리 사두는 것으로 오는 31일까지 지역본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LH는 오는 12월 매매 계약과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경남 지역 사학들의 법정 부담금 납부율이 평균 8%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경남 159개 사립학교가 내야 할 교직원들의 건강보험료와 연금 등 법정 부담금은 253억 1천여만 원이지만 실제 납부된 것은 21억 7천여만 원, 8.6%에 그쳤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20.7%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100% 낸 학교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또 납부 실적이 10% 이하인 학교는 130곳이나 돼 사실상 경남 사립학교의 80%는 법정 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